오늘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네. 하는데 요즘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 하는데 오윤혜 씨 혹시 뭐라고 부를지 좀 생각나는 아이디어 있습니까? 아이디어요? 네. 아예 모르겠네. 재명 씨. 재명 씨. 재명 씨. 그건 안 정말 되죠? 친숙하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제가 좀 부를까? 물어봤더니 네. 통님이라고 통님. 통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대통령님인데 원래는 아, 그러니까 통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통님의 통이라는 게 소통할 때 한자 통차를 일컫는다는 것이고 누가 통님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네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로 했답니다. 보니까 약어로. 네 약어로 네 그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셔가지고 대통령님이라는 네. 호칭을 맞아요.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가카였지. 가카. 가카. 네. 가카라고 불렀어요? 가카. 근데 맞아요. 통님 괜찮네. 와.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친숙한데요. 음, 친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님 하면 왠지 무게감이 들잖아요. 감히 이렇게 옆에 가가지고 대화 나누기도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근데 통님 그러면서 가가지고 통님. 어, 형님. 그래 약간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네. 그냥 친숙하게 대통령하고 소통할 누구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아주 좋은. 그게 아마도 직원 중에 누구 하나가 아이디어를 냈고 네. 그 말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확인했냐 네. 김기만 전 코바코 사장이라고 네. 그분이 예전에 보면 대통령실도 근무 오래 하시고 맞아요. 그러셨는데 저도 아는데. 워낙 이재명 특보도 하시고 주변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통님 그러니까 네. 대통령님한테? 그래도 되겠네요. 아,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권위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비서관급들하고 같이 뭐 책상에 그냥 걸터 앉고 막 대화 나누고 토론하고 그랬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맞다, 화제가 맺히고 돼서 지금 우와. 지금까지 이렇게 그때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도 없고 네. 뭐 굉장히 참모진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도 굉장히 길게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조금 격없이 그러니까요. 서로 소통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참모 위에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딱 윤석열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너무 일을 많이 시키니까 대통령실 직원은 통님 맞아요. 보면 도망 다닐 것 같은데 대화는커녕. 오늘 제가 진짜 장난 대통령실 아닐 것 누군가하고 이렇게 연락을 그러니까, 주고받았는데 네.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연락이 얘기했는데. 왔는데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퇴근하고 있어요. 통님께서? 아니야, 대통령실 참모가. 참모가 비서관급 참모가 네. 아침에 6시부터 와. 밤 10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극한 직업이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고비를 좀 넘기고 음. 그다음에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약구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그쵸. 더 길게 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근 시간이 6시라고 하면은 집에서 4시 좀 넘으면 움직이기 시작해야 그러겠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 안 해치는 게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도 본인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별명이나 이런 것들 중에 좋아하는 게 사자가 쾌도난마, 몽골 기병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빠른 걸 한번 좋아해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태도 같거든요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취임하신 지 한 20여일? 맞아요. 저는 이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게 네. 경상도 지지율이 굉장히 올랐어요. 맞아요. 정확히 그래요? 보셨다. 예. 부울경이 61%예요. 지금요? TK는 49%예요. 50%예요 거의. 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특히 부울경 제가 그렇습니다. 네. 부산이기 때문에 네. 부산 사람들 부울경이 성질이 급하거든. 그러니까 화끈하게 팍팍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딱 리더십이 딱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들 보면 그래요 얘기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아. 검토해 하고 5년이야. 이분은 5초야 그냥.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선거 때 제 인터뷰에 들어보니까 고민은 굉장히 깊게 좀 하더라도 결단과 집행은 그렇지. 빨리 해야 된다. 네. 딱 그거야. 아니 아닌 게 아니고 네. 예. 이번에 광주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10몇 년 동안 해결 안 됐던. 무안공항, 광주공항 이전하는 문제 가지고 무안공항하고 지금 서로 갈등하고 있잖아요. 11년째인가? 네, 무안공항도 있는 데다가 광주공항을 지금 도심 안에 있는 걸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거의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공항 2개를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공항을 통합하든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통합하면은 공군 전투기가 무안공항에서 뜨고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무안이 피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역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 해결해야 되니까 바로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실에 그냥 TF 만들어서 해결해 버립시다 그냥.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네. 11년 문제를 5분 안에 거기서 맞아. 해결하고. 네. 그런데 아. 그 재미있었던 게 대통령이 딱
광주시에서 그러니까. 1조를 준다. 그런데 무안군수는 못 믿겠다. 아, 그렇지, 그렇지. 전라도지사도 광주 편이다. 인구가 많으니까. 음. 대통령이 그래 그럼 그거를 담보를 하면 되겠네. SPC를 만들어. SPC SPC 뭐예요? 그 SPC, 특수목적법인인데 그게 대장동 그 개발 사업에 그러니까 내가 SPC 전문가잖아요. 대장동 돈 빼먹는 거 말고. 이익 나는 거. 예,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여러 개발 사업을 이제 SPC로 하는 거는 뭐 개발 사업에서는 이제 많이 하는데 흔한- 아니, 그 일반인들은 흔한 뭐, 거예요. 예, 대장동에서만 하는 거 정치인들도 아니에요. 잘 모르고 예,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근데 현장에서 물론 그 전에 준비도 스터디도 하고 말씀을 하시겠죠. 즉흥적으로. 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탁 튀어나와서 여기에 1조를 정부가 보정하고 담보 우선 수익권을 주겠다. 아, 역시 그렇네. 일을 할 줄 역시 아는구나. 일을 할 프로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누가 받겠든 군수가 누가 받겠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일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고 박수 치자. 그리고 이제 부울경 이제 인기 야, 얘기하셨는데 부울경. 바로 또 해수부 이전한다고 하니까 네. 해당 부처에서는 한 4년 계획을 내놨더니 그게 뭔 소리냐 연내에 가고 사무실 임대해서 들어가 네. 이렇게 올해 안에? 정광석화처럼 해버립니다 네.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네. 5년 10년 전부터였어요. 윤석열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할게요 공약했거든요. 네, 안 했죠. 아니, 못했지. 관심이 없지. 아, 시작도 안 술 했구나. 먹는다고. 아, 그런데 근데 산업은행보다도 해수부 이전은 훨씬 어려워요. 그쵸. 저는 이게 5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총선 전까지 안 되겠나 했는데 그냥 연내에 옮기랍니다 네, 지금 안 보니까. 그러면은 부산 사람들 열광해.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 안동 또 저기 경상도 분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해수부 장관을 또 전재수 의원이 부산 했잖아요. 유일의 민주당 의원 전재수 의원 시켜놓은 거잖아요 지금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 났어요. 그 때문에. 왜냐하면 7년 전에 악몽 떠오른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018년 때 그때 부울경 지자체장이 전부 다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그럴 것 맞아요. 같아. 그러니까. 난리 났어 지금. 네.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정말 해수부 이전부터 시작해서 HMM 그리고 뭐 지금 북극 항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 쫙 산하기관까지 확 몰고 내려가 버리면 네. 진짜 이거 부산 부울경 여론이 확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 2018년 때처럼 오. 부울경 다 민주당이 내주게 그러니까. 생겼다고 좀 바짝 긴장하면서 긴장할 이제는 말이 없겠네. 국민의힘은 TK로 쪼그라들게 생겼다. 아. 네. 그러니까 윤석열 3년 동안 뭐 했어요? 열심히 했어야지. 하나도 안 하니까 완전 진짜. 일을 안 한다. 그걸 왜 밀어줘? 근데도 찍어줬잖아요. 41%가. 내년에 좀 내보고 다르겠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득표율을 살펴보면은 부산에서는 40.1%, 네. 울산에서는 42.5%, 경남에서는 39.4%인데 오늘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네.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 부울경이 56% 나온 겁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평론가님 얘기한 대로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달라진 판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산에서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고등학교 친구들 뭐 거의 전화도 서로 잘 못 하잖아요. 네. 그래도 20년 전, 30년 전이라도 친한 친구들은 엊그제 같은데 네. 전화가 자주 와. 친한 척하고. 갑자기. 내가 이쪽하고 친한 줄 알아. 요즘 들어서. 요즘 방송에서 민주진영에서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워낙 위세를 날리다 보니까 네. 또 뭐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또 일가라면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아, 같이 이씨? 경주 이시. 실제로 경기 씨 갔어요 공관이. 그리고 제가 부회장이니까. 아, 혹시나. 그리고 뭐 우리가 남이가 이거지. 그럼 갑자기. 안동이잖아. 아, 야. 네. 예. 근데 그렇게 갑자기 안 친했던 사람이 전화하면 어떻게 받아요? 그냥 이렇게 막 받아줘요? 저는 누구든지 뭐 명태균 씨도 그렇고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네. 맞다. 아, 그렇구나. 맞다. 성격이 좋으시네. 네. 그래야지 장사를 하지. 아, 그래서 아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다 아는. 아니 근데 이렇게 일을 몰두해서 전략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변에 토로했다는데 나 3주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 벌써 체중이 5kg 빠졌다고. 어머나 어머나. 우리 구교영 기자님 갑시다 대통령. 지금 자동 다이어트나 되겠네. 손잡고 갔다 와. 자동 다이어트네. 일주일만 갔다 일주일 오면 가면 한 1.5kg 빠지게 되니까. 네. 요즘 뭐 주사도 맞는다는데 그냥 일주일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되겠네. 우와. 야 정말로 네. 기력 키로가. 쏙 빼놓는 대통령실. 아, 이게
보통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움직이면은요 참모는 그 몇 배를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뭐 경기지사 시절 때나 성남시장 시절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나 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확실하게 한단 그치 말이에요. 보는 것 같아 보니까. 네.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때도 막 그 뭐야 신천지 막 난리치고 그럴 때도 제일 먼저 나서서 경기도가 맞아요. 뭐 정면 돌파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게 필요할 때이기도 해요. 네.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전 벌써 이런 생각 들어요. 다음 대통령도 이재명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은 능가할 인물이 과연 있을까? 다음 대통령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와 효능감 느껴. 맞아요. 대통령 바꾸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런 바뀌네. 이런 사례를 살아본 적이 정말. 없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그때는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회가 확 침체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사회가 침체돼 있고 경제도 많이 안 좋고 뭐 대외 여건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 한 명 바뀌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마음들이 뭐 맞아. 안정감이 편안해지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하고 국정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네. 또 무엇보다도 막 국민들이 반응을 해주잖아요. 막 호주머니 열면서 야 이제는 괜찮아 편안해졌어. 맞아. 이제 뭔가 써도 될 것 같아. 야 주식 투자 좀 해도 되겠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잖아요. 오늘 외평채 발행 성공했다는 얘기 또 들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국 이제 되겠네. 해볼만 하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좋아지겠네. 이렇게 반응들 막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훨씬 더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좀 그동안에 제대로 못했던 거 사회 갈등은 최대한 그걸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결정하면 그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얘기를 해보면은 네. 어제 이제 시정연설 때도 이재명 대통령과 누가 먼저 악수하냐 나갈 때 또 어떤 얘기를 나눴냐 하다가 너무 결국 3자 악수로 이제 그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네. 된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두 사람의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사실 변호사님은 뭐 민주당 전공자는 아니지만 대충 딱 이렇게 둘 봤을 때 그냥 감각적으로 좀 누가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진짜 모르겠네요. 박찬대 정청래 중에. 저는 진짜 네. 두 분 다 뭐 네. 개인적으로 저는 모르고 그냥 TV에서만 보는 정도인데 네. 근데 약간 진짜 복싱 경기 느낌이더라고요. 복싱 한 경기 명은 느낌이다. 인파이트, 네. 정청래. 네. 이쪽은 그 아웃파이트. 어. 옛날에 그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역사적으로 그 프로 권투에 알리하고 네. 조지 포먼 음. 의 대결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세계 프로 복싱사의 가장 위대한. 네. 예. 그렇구나. 알리는 다 아시다시피 공격 알리 알죠. 네. 네. 네, 알죠. 모하마드 알죠. 알리. 네. 완전히 이제 아웃복서지. 네. 너무 빠르고 그 저기 아웃복서. 아웃- 예. 예. 그 헤비급인데 그리고 말도 잘하잖아요.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벌처럼 쏘겠다. 쏜다. 그거잖아. 그런데 그 조지 포먼은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 조지 포먼은 진짜 지금 전 세계 복싱 역사상 가장 펀치가 셌어요. 어. 이 펀치 찬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정청래야, 박찬대. 그러니까 조지 포먼은 계속 정청래 이제 스타일인 거고 알리는 박찬대 스타일이라는 거지 지금. 네. 물론 그 게임은 알리가 이겼지만 네. 근데 뭐 제가 그런 걸 예단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이 그만큼 영호상박에 두 분 다 뭐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투표도 그만 들어가잖아요. 얘기하는데 당연히 많이 들어가지. 몇십 프로 들어가요? 이번에 당원이 55%인가? 55%. 그랬던 것 같은데. 당원한테 누가 인기가 권리당원 많아요? 55, 대의원 네. 15, 그다음에 국민 여론 국민 30. 여론조사 30%인데 70대 30. 오늘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여성시대라는 그 회원 82만 명을 거는 온라인 카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빛의 형벌을 완수할 때 현장에서 굉장히 힘쓰였던 분들이 여성시대에 많이 속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인사글 같은 것도 유튜브에 올리는 것 같던데 네. 예를 들면 여성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잼시를 지킬 찬시 왔다 이렇게 했다는데 잼시라는 게 이재명의 잼하고 그다음에 여성시대 시대를 앞에 잼시라고 하니까 네. 박찬대의 찬을 빌어가지고 찬시다 이러면서 굉장하게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던데 이분은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소프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볼 하트 막 이런 거 하더라고. 이런 거요? 이런 거? 그 약간 통통하시잖아. 약간 대박. 얼굴 하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어필하는 측면이 있고
굉장히 친화력이 좋아요. 네. 근데 나이는 누가 더 많아요? 정청래 둘이가 동갑이래요. 실제로 동갑? 호적상의 동갑인가? 나이는 다른데 네. 실제로 이제 박찬대 의원이 보니까 그 호적 나이가 좀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좀 나이가 어렵게 자라가 늦게 네, 신고가 네.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동갑이어서 동갑 친구로 지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박찬대 네. 의원이 어렵게 자랐어요? 아주 어렵게 자랐답니다. 예. 저는 정청래 의원이 엄청 어렵게. 내 결례인가? 그러니까 결례.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연세가 훨씬 많은 줄 알았어요. 동갑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재밌어요. 스타일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한 사람은 내강 외유고 한 사람은 내유 외강이다. 그러니까 정반대 스타일이에요. 정청래 의원 되게 세 보이거든요. 네. 실제로는 네, 되게 세 보이는데 또 실제로 만나 보면은 그렇게 또 유머가 있고 막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세게 하지만 또 나름대로 재밌는 면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들보들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되기 전에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람 만나면 되게 친화력 있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네. 그렇게 또 뭐 거칠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권위적이지도 않고. 근데 야당하고 다르거나 이번에 이제 내란 국면에서도 봤던 네. 것처럼 밀어붙일 때 세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그런 표현 쓰던데 고르는 재미가 있는 전당대회다. 네. 그러니까 누가 뭐 막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네. 끝까지 한번 골라봤으면 좋겠다. 네. 근데 대통령이 그 악수가 참. 야, 그건 그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는 진짜 대단했어. 진짜 솔직히. 예. 보통 그냥 어쨌든 뭐 이 사람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할 이렇게 텐데. 할 텐데. 네, 이번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했는데? 미리 좀 생각하고 왔던 같이 것 같아. 했어요? 그러니까 손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둘이 명이 만나면 맞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그 정도의 그게 보기 생각과 좋았어요. 센스가 굉장히 있는 상황인 것 윤석열 같아. 때 봐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당대표 선거 나오려고 그러니까 안철수 찍혔잖아. 그것 때문에 못 나오게 하고 뭐 나경원도 그러고 내가 찍으면 내가 그냥 당대표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당에 분란이 많았어. 맞아요. 이준석 네. 날려버리고. 이준석 날려버리고. 근데 민주당은 저는 지금까지 물론 뭐 앞으로 남은 임기도 많고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많이 응원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제 국민의힘한테 정권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해요. 나 당연하죠. 진짜 지금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겨우겨우 만들어놨는데 진짜 윤석열 같은 자가 또 나타나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요. 그때는 진짜. 이제는 그 너무 확연하게 실력 차이가 나잖아. 또 너무 확연하게 태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진짜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올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하다가 매불쇼든 하다가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본 적 있어요? 전 혹시? 두 분 다 봤죠, 당연히. 아 방송에서 어떤 자주 솔직히 뵀죠. 어떤 느낌? 하기야 같이 방송 많이 그 했겠는데. 느낌이 객관적으로, 네. 뭐가 저는 아니 그래도 있잖아요. 아이, 우리 또 방송 왜 하다 그래, 또 보면 몸살이네. 장점 위주로만 단점 말고. 예. 두 분 다 너무 정청래 의원님은 진짜 장난꾸러기예요. 아니 맞아, 막 맞아. 이렇게 나를 막 열광하는데 윤혜 씨는 자기가 대기실에 좀 쳐다보지도 않냐고 막 이래요. 자기를 안 쳐다보니까. 네, 관심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네. 그리고 박창대 의원님은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되게 이제 조근조근 요런 귀여운 스타일이시고 귀여운 스타일. 아예 맞아요. 스타일이 근데 다르시더라고요. 왜 안 쳐다봤어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거 오늘 시즌이야. 오늘 아니, 많이 싸움 하나 가나요? 저는 MBC 사장님이 와도 안 쳐다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예의가 없이 안 쳐다본 거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수습 오시면 안 돼, 원래. 썸네일 나왔어. 방송국에서 오일레 씨 이런 거 처음 봤어. 아니 왜 이게 이미지 관리해야 되니까 인사는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막 중요한 분들이 내려오셔서 막 일어나셔서 막 하는데 그런 거 막 저는 기립해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한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전 뭐 원하는 게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정청래 의원한테 관심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국회의원이시구나. 약간 이런 거죠. 네네. 네,